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임상혁이라고 하고요.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하는 단독주택 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 전문 시공사여서 대부분 현장들이 단독주택이고요. 이제 가끔 단독주택 기존에 있는 건물, 구옥들을 리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상가나 오피스 시설보다는 주거 환경에 맞춰서 주택 위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S가 없이, 하자 없이 건축주분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다 생각을 해서 하자가 나지 않는 집을 고민하다 보니까 패시브 주택이 끝에 있는 해결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조금 늘어나지만 오래가는 견고한 집을 만들다 보니까 패시브 하우스 위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게 뭐 누수라든지 우풍이 들어서 그 찬바람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결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하자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환기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고단열, 고기밀, 그리고 고성능 창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그런 패시브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패시브 하우스다 보니까 저희 집도 이제 패시브 하우스로 지어보자 해서 지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개념 자체가 새로 뭘 막 떼고 만들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온 열을 잘 보관해서 난방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겨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남쪽으로 크게 창을 좀 내는 게 설계 포인트예요. 실내에도 약간의 그런 축열 성능이 있는 것들을 놔서 그 온도가 최대한 오래 보존되게끔 하는 컨셉의 집이다 보니까 큰 창들이 남쪽으로 많고, 이제 반대로 북쪽에는 창을 좀 최소화했어요. 보통의 집이라면은 처마가 저 위에 그 지붕에만 있는데, 패시브 하우스들은 보통 요 1층에 이렇게 눈썹 처마라고 해서 캐노피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요. 근데 이 목적이 1층의 창을 여름철에 이렇게 차양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1층에도 눈썹 처마를 만든 겁니다. 네, 이 집 특징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술들, 조금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해보고 싶었던 기술들, 또 건축주분 집에다가는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집이니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실험을 해본, 약간 그런 베타 테스트도 해볼 수 있던 그런 집입니다. 네. 버킷리스트에 있던 내 집 짓기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체로서 건축주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는 집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주분들한테 추천해드리기 전에 내가 직접 살아보니 이렇다더라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집에 적용된 주요 항목들은 먼저 우리 지금 오늘 촬영하시는 SSK 냉난방 일체형 환기장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닥에 방통이 없는 그 건식 난방으로 보일러로 깔아봤고, 그리고 이제 집에 IoT 조명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실내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작동하게끔 자동화를 걸어놓은 IoT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신기술인데 너무 고비용의 비현실적인 기술은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이제 현실적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조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독주택에서 냉방, 난방, 환기가 다 따로 돼 있어요. 난방은 보일러로 하고, 냉방은 에어컨으로 하고, 환기는 따로 환기장치가 있고, 또 제습은 각 방에 제습기가 있고,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단순화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만 해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하면은 그 냉매 배관이 각 방마다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배관 작업을 하는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니로 환기 시스템은 공조 배관 하나만 있으면 중앙에서 냉방과 난방과 환기와 제습까지 한 번에 다 돼서 공조 라인 하나로만 이게 끝날 수 있게 되니까 비용적으로도 2번 나갈 거를 한 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몰탈 난방을 하면은 그 몰탈층이 따뜻한 온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축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열을 하는 건 좋은데,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축열이 돼서 온도가 쭉 올라왔다가 이제는 따뜻하니까 꺼야지 해서 끄면 바로 꺼져야 이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난방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껐는데도 열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이제 더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오버히팅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점을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건식 난방을 쓰고 이 환기 시스템이랑 같이 연동을 시켜서 그 오버히팅 되는 것도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일러실인데 여기에 SSK 장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자동 운전으로 해놓으면 딱히 뭐 손댈 게 없습니다. 여름에만 여기 이제 환기 냉방, 그리고 추울 때는 이제 환기 난방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난방을 본격적으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동 운전으로 해놓고 있고, 복사 냉난방 방식과 우리 SSK 유니로 제품의 방식이 조금 다른 점이, 복사 냉난방은 바닥에 몰탈층을 냉방과 난방에 이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컨셉이 전기로 돌아가고 집에 콘크리트를 최소화하는 집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몰탈층이 없는 건식 난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사용하려면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 딜레마가 생겼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SSK 유니로 장비는 공조로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건식 냉난방을 하는 이 우리 집에는 그게 좀 더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SSK 장비가 부담이 덜 했어요. 그런 장점으로 SSK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작동하는 원리는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냉방과 난방하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처럼 강하게 집중적으로 그 목적만을 위해서 나오는 그 시스템과 SSK 유니로는 환기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냉난방을 약간 보조적으로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추울 때 빨리 데우고 싶을 때는 사실 보일러나 히터가 더 적합하기는 해요. 근데 과연 이 SSK 장비에서 나오는 그 온풍만으로 집이 잘 유지가 될까? 불안함, 염려, 그런 약간의 염려는 있었습니다. 이 장비가 적정 용량의 크기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그 용량보다는 살짝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냉방과 난방이 조금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40평에 다락까지 하면 한 50평대가 되는데, 냉방과 난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여름철에 2층에 있는 천장형 에어컨 한 대, 그걸로 지금 이 집은 다 커버가 됐습니다. 이번 7월, 8월 여름 동안에. 그리고 난방은 보일러가 12월, 1월, 2월 정도에는 조금 돌아가는데 사용하는 연료의 사용량이 현저히 적어지긴 했어요. 저희가 아기가 8살, 5살 둘이 매일 저녁 온수로 이제 목욕을 하다 보니까 온수 사용량이 조금 이제 많은 편인데, 그걸 감안했을 때 1월 달 사용량이 18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왔고, 2월 달은 8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가 아닌 LP가스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면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충분해요. 아내나 저나 아침에 창문 여는 게 루틴인데, 이제 제가 환기 장치가 들어오니 아내에게 당당하게 여기는 창문 안 열어도 돼, 여기는 환기가 되는 집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래도 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 며칠은 이렇게 창문을 열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본인도 자고 일어났는데 답답한 느낌도 없고, 집에 들어왔을 때 쾌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나 아내나 아침에 창문 여는 루틴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도 저도 또 아이들도 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이 중에 둘째가 조금 비염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비염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이게 보일러 룸 컨트롤러고, 이게 SSK 유니로 컨트롤 패널입니다. 여기 A로 되어 있어서 오토 모드고요. 이 책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뉴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매뉴얼로 하면은 이제 사람이 매뉴얼로 한다 표시가 되고, 이제 강풍 모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강풍 모드, 중풍, 이건 약풍. 그래서 내가 빨리 뭐 음식 냄새를 빼고 싶다 그럴 때는 매뉴얼로 강풍도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오토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밀하고 고단열을 해놓고 환기가 없으면 결로가 더 빨리 생겨요. 왜냐면 내부에 습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는데, 환기 장치가 24시간 돌아가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결로가 생겼던 적은 아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저희가 집 짓는 일을 하니까 지어드리는 댁들 중에서 가끔 창문에 결로가 생겨요 해서 이제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댁은
환기 장치를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뭐 소음 때문이라든지 꺼두셨어요. 네, 겨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 습기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더 빨리 차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창문에 결로가 조금 생긴 거죠. 예, 근데 환기 장치 꼭 키세요. 24시간 키세요 라고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1층이랑 2층에 지금 실링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습 환기 모드로 하면은 에어컨을 안 켜도 한 26도, 25도까지 돼도 그렇게 막 더운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제습이 없으면 26도 되면 굉장히 이렇게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제습 모드로 돌아가면서 이 실링팬으로 1층이랑 2층이 좀 순환되도록, 네, 좀 강하게 틀어놓으면은 이제 1층에서도 순환되고 1, 2층 간에도 공기가 잘 통해서 환기 효과도 올라갑니다. 1년 살아보고 제일 피부에 와닿는 장점은 제가 이 집을 지었던 목표랑도 부합하는 부분인데요. 가스, 화석연료 사용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면서도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 데는 특별히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계를 위해 사람이 맞추거나 하는 노력이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가스 사용량이 확 줄었다는 게 굉장히 큰 만족 포인트예요. 실제로 가스를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부터는 밸브를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말 되면서 다시 이제 열었는데, 그 3, 4, 5, 6, 7, 8, 9, 10월 8개월 동안은 가스 사용량이 제로예요. 대신에 그 동안에는 이 집에서 회수한 폐회수열로 온수를 이제 만들고, 그 온수로 내 가족 샤워하고 집에서 온수 쓰는데 충분히 부족함 없이 온수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는 태양광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건물도 친환경이지만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목표에 잘 부합하는 집이 되어서 그 점이 제일 큰 만족도가 높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장 겸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는 지금 7kW 전기가 지금 태양광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게 좀 많이 쓰는 집이 500에서 뭐 700, 한 2, 300 정도만 나오게끔 전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가 새로 나온 장비다 보니까, 물론 나와서 지금 검증은 되고 있지만 비교적 최신 장비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높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에어컨을 또 다 깔거든요. 각 방마다 에어컨 들어가고 주방에 거실에 다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한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에어컨이라고 하면은 2층에 있는 천장형 에어컨 하나, 그걸로 실제로 냉방을 대부분 다 했거든요. 이제 보조적인 냉방을. 그리고 이제 다락에 조그만한, 다락은 아무래도 좀 금방 더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평이다 보니까 유니로 제품보다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에어컨을 달긴 했어요. 근데 에어컨 딱 그 2대로 한 5, 60평을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환기장치 그리고 에어컨 설비 비용 전체 다 하는 걸 합치면 이 유니로 시스템 하나 하는 거랑 큰 차이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긴 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각 방에 들어갈 에어컨 설치 비용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 합치고 보면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기 쉬웠습니다. 네, 시공은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그 열외수 환기장치에 공조 라인 설치하듯이 하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제 냉난방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환기만 하면은 급기 하나, 배기 하나가 들어가는 방에 급기를 한 라인을 더 넣어서 조금 더, 환기는 이 한 세트로만도 충분하지만 이제 냉방과 난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급기 라인을 하나 더 넣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유지 보수는 일반적인 환기장치랑 똑같이 필터만 잘 갈아주면 됩니다. 필터도 교체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필터 박스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네. 소음 이거 되게 없는 편이에요. 굉장히 소음 면에서는 아주 잘 제어가 된 제품입니다. SSK 제품 좋고요.
냉난방을 같이 하는 고성능의 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로 돌아가는 집, 화석연료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내 라이프 사이클도 그렇게 직접 실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